안녕하세요. 판례인사이트 365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올려왔던 영상들과 조금 다른 판결을 가져왔습니다. 형사사건도 아니고 부동산 분쟁도 아닙니다. 황혼 이혼 이야기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고민이 됐습니다. 가사 사건이 이 채널이랑 잘 맞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판결문을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62년을 같이 살아온 노부부의 이야기였고 평생 함께 이룬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법이 과연 그 사람 편에 서줬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판결은 여러분의 부모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먼 훗날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6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고 밥을 짓고 자식 6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혼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같이 일궈온 재산 18억 원을 아내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장남에게 몽땅 줘버린 겁니다. 아내는 80을 훌쩍 넘긴 나이였습니다. 결혼한 지 62년째 되는 해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1심도 2심도 모두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 채널을 처음 오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판결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남편 최 씨는 1932년생이고 아내 박 씨는 1938년생입니다. 1961년에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이 소송이 시작됐을 때 두 사람은 결혼한 지 60년이 넘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아들 셋, 딸 셋을 낳았습니다. 첫째 딸은 성인이 된 뒤 안타깝게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씨는 남편을 내조하면서 땅을 일구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중간에는 약 2년 반 정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궈온 재산이 전부 남편 최 씨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가 상속받은 일부를 빼면 집도 밭도 논도 전부 최 씨 이름이었습니다. 2022년 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평생 살아온 집과 땅이 갑자기 산업단지 개발에 편입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약 3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쓸지를 두고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박 씨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개발로 집을 잃은 상황이었으니 그 돈으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최 씨는 달랐습니다. 아내의 반대를 무시하고 보상금 권리 전부를 장남에게 줘버렸습니다.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해야 할 돈이 아내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충격을 받은 박 씨는 2022년 6월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지 한 달도 채 안 된 2022년 7월이었습니다. 남편 최 씨는 또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수십 년 동안 함께 농사를 지어온 농지 5필지, 감정평가 금액으로 15억 1천만 원이 넘는 땅이었습니다. 아내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것도 장남에게 전부 넘겼습니다. 이로써 최 씨 명의로 남은 재산은 종중 재산이라 주장하는 부분을 다 합쳐도 5억 3천만 원 남짓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평생 함께 이룬 재산 가운데 전체의 77%에서 90%가 넘는 금액이 단 몇 달 사이에 장남의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총 18억 원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집도 잃고 밭도 잃고 앞으로 살아갈 기반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박 씨는 2022년 8월 결국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박 씨는 직접 손으로 쓴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평생 함께 일궈온 재산을 남편이 혼자 다 처분해버린 억울함과 원통함을 그 손으로 꾹꾹 눌러 써서 낸 겁니다.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도 확고하게 밝혔습니다. 반면 최 씨는 맞섰습니다. 그 재산은 원래 다 자기 것이었고 자기 명의 재산을 처분했는데 그게 무슨 이혼 사유가 되느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실 꽤 묵직합니다. 남편이 아내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한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남편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명의로 된 내 재산을 내가 처분한 건데 그게 왜 이혼 사유가 됩니까? 아내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60년 넘게 같이 일궈온 재산입니다. 그걸 혼자 다 줘버린 게 어떻게 이혼 사유가 안 됩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판결 이야기 전에 법 이야기를 잠깐 쉽게 풀어드릴게요. 결혼하면 두 사람이 함께 재산을 모읍니다. 설령 등기부에 한 사람 이름만 올라 있어도 함께 벌고 함께 아끼며 만들어온 재산은 사실상 두 사람의 공동 자산입니다. 법도 이걸 인정합니다. 이혼할 때 내 이름이 없는 재산이라도 함께 이룬 것이 하면 나눠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산 분할을 넘어서 이혼 사유 자체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했습니다. 재산 분할 때 가서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이룬 재산의 핵심 부분을 배우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해서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어버리는 행위는 그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즉 돈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유라고 본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볼게요.
부부가 함께 쌓아온 재산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그건 서로에 대한 신뢰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신뢰를 한쪽이 혼자서 무너뜨렸다면 그건 결혼 자체의 본질을 훼손한 거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요? 1심 법원은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2심 법원도 결론이 같았습니다.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번 다 졌습니다. 여든을 훌쩍 넘긴 아내가 평생 함께 일궈온 재산 18억 원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혼조차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9월 4일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본 이유가 뭐냐면요. 집터 보상금은 그냥 목돈이 아니었습니다. 개발로 집을 잃은 노부부가 새로 살 곳을 마련해야 할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아내가 반대하는데도 그걸 장남에게 줘버렸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다음에도 새 주거를 어떻게 할지, 생활비는 어떻게 할지 단 한 가지도 대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농지까지 장남에게 넘겼습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를 이렇게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처분이 아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이룬 삶의 기반을 일방적으로 무너뜨린 행위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혼인 생활을 강제로 이어가는 것은 아내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 대법원 관여 대법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판결 이야기를 계속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혼 사유를 인정했으니 파기환송을 받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마도 이혼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벽이 있습니다. 장남에게 넘어간 18억, 그 돈을 어떻게 돌려받느냐는 겁니다. 법원이 재산을 나누는 방식을 먼저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처분되기 전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아내의 기여도를 계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62년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농사를 짓고 가정을 꾸려온 기여도라면 적지 않은 비율이 인정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가 받아야 할 몫이 상당한 금액으로 결정되더라도 남편에게 실제로 남아있는 재산은 5억 3천만 원 남짓밖에 없습니다. 그 돈으로는 다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사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 빚을 안 갚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면 그 거래 자체를 법원에서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 청구권도 이 사행위 취소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즉, 아내 박 씨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과 별개로 장남을 상대로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법원은 장남이 아내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산을 받았는지를 따집니다. 그런데 아내가 집을 나간 지 한 달도 안 돼서 증여가 이뤄졌습니다. 부부 갈등이 가족 전체에게 이미 알려진 상황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사행위 취소 청구는 증여가 이뤄진 날로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증여가 2022년 7월이었으니까 2027년 7월이 시효 마감입니다. 파기환송 이후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박 씨 할머니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산분할 소송으로 남편에게 남은 재산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는 것, 또 하나는 장남을 상대로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넘어간 재산을 돌려받는 것. 전액 회수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소송을 병행하면 상당 부분은 찾아올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려 있습니다. 대법원이 문을 열어줬고 이제 할머니가 그 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판결에서 우리가 꼭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하나, 결혼 중 함께 이룬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두 사람의 공동 자산입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배우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둘,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해서 가정의 기반을 흔든 행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걸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봅니다. 셋, 1심, 2심에서 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처럼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끝까지 상의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배우자가 동의도 없이 18억이 넘는 재산을 처분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 판결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평생 함께 일궈온 재산을 혼자 다 줘버린 남편. 대법원은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62년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법은 단순히 서류에 찍힌 이름만 보지 않습니다. 그 이름 뒤에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무엇을 함께 이뤄왔는지를 봅니다. 이번 판결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생활에 꼭 필요한 판결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판례인 사이트 365였습니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 실제 인물 단체 장소와는 무관합니다.